금관가야의 탄생 비화. 금관가야의 건국. 이 금관가야의 건국, 즉 탄생의 이야기는 거짓으로 점철되어 후세에 전해져 왔습니다. 삼국사기는 김해 김씨 김부식이 지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조상을 미화하는 소설을 써서 역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이 김부식은 아들 김동중을 잘못 둬서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대가로 김돈중의 일족은 몰살을 당하고 1151년에 사망한 김부식은 1170년 정중부의 무신난이 일어난 뒤에 김부식의 시체는 무덤에서 꺼내져서 난도질을 당하는 부관 참시를 당하였습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엮어가면서 모든 것이 김해 김씨 입장에서 역사서를 써갔습니다. 그렇다면 금관가야의 탄생은 어떤 과정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근은 김수로왕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구지가가 바로 전거입니다. 김해 김씨들은 금관가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구지가를 후세까지 남겼습니다. 구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 수기현아 약불현아 번자기 끼기야. 이것을 풀이하면은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구워서 먹으리. 이 구지가를 두고 별별 해석을 다 합니다. 그 해석은 별별설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거북이는 고대로부터 황씨 토템입니다. 한자의 누를 홍자는 거북이 형상에서 갑골 문자로부터 그렇게 써져왔고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씨를 뜻하는 것은 거북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지가를 아주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황씨들아 머리를 내어놓아라.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 이야기는 황씨들과 흉노족 간에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김해에 있는 구지봉은 높이가 45m밖에 안 되는 야트막한 김해 구산동에 있는 복원입니다. 구지가에서 알 수 있듯이 황씨들은 흉노족과 전투를 벌일 때 구지봉에 올라가서 포진해 있었고 흉노족들은 구지봉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형상으로 높은 곳에 있는 황씨들은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구지봉 봉우리에서 나무 뒤에 숨어서 봉우리에서 화살을 쏘아대니까 봉우리 아래에 있는 흉노족들은 당연히 전세가 불리하였습니다. 언덕 아래서 위로 공격하자니 그것도 불리하였습니다.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구지봉에 불을 질러서 구지봉에서 황씨들을 내려오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 구지가입니다. 그래서 구지가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황씨들아 이러질 않고 황씨 토템이 거북이니까 거북아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황씨들아 구지봉의 나무 뒤에서 숨어있지만 말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산에 불을 질러서 불태워 죽이겠다. 그런 뜻이 구지가입니다. 그래서 황씨들을 약을 올리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구지가를 만들어서 황씨들을 약을 올리고 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씨들이 응하지 않다. 그냥 구지봉 나무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화공을 사용한 것이죠. 구지봉은 약 4만평의 작은 동산입니다. 산에 불이 나서 화염이 거세지니까 황씨들은 전세가 불리해졌고 우왕좌왕 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는 김수로의 흉노족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흉노족 김수로는 금관가야를 건국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서기 42년입니다. 금관가야는 이렇게 건국된 것이지 무슨 추대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추대를 통해서 금관가야가 건국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수로가 흉노족을 이끌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게 된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왕망은 전한의 신하였죠. 한나라의 신하였습니다. 어린 황제를 죽이고 서기 8년에 신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나라의 한무제가 죽을 때 8살 어린 소제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죽으니까 한나라는 실질적으로 곽거병의 아들 곽선과 흉노족으로서 곽거병에게 붙잡혀와서 한무제의 총애를 받아서 성은 김씨오, 이름은 일제, 이렇게 선거 이름까지 하사받은 김일제는 한무제의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는 곽거병의 아들 곽선과 김일제가 실질적으로 한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곽거병의 아들 곽선은 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황제를 막 갈아치웁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황제를 갈아치우고 하니까 한나라는 급격하게 쇠락해졌고 한나라 유방의 후손의 황권은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신하로 있던 왕망이 어린 황제를 죽이고 자신이 황제에 올라서 국호를 신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일제의 후손들은 일족들은 당연히 왕망 편에 서 있었습니다. 흉노족 김일제의 후손들은 왕망의 신국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이 벼슬을 하고 살았죠. 이 중에서 사천성 청두의 태수로 김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김탕은 김일제의 동생 김윤의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국은 딱 15년뿐입니다. 농민들의 반란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그 틈에 유방의 후손 유수는 세력을 규합하여 왕망을 죽입니다. 이때가 서기 23년입니다. 그래서 유수는 후한을 세우고 광무제가 되었습니다. 왕망편에 섰던 신하들은 척살을 당했죠. 당연히 왕망을 도왔던 흉노족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사천성에 있던 김탕은 산동 지방으로 가서 곽거병에게 잡혀와서 산동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어 살던 3만 명의 흉노족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일부와 함께 배를 타고 한반도로 건너왔습니다. 배는 영성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주로 들어왔는데 한반도에 이미 토착 세력이 있었습니다. 나주는 농토도 넓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흉노족들을 받아주지 않았죠. 흉노족들은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해서 김해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김해 지역은 골포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골포국은 해상왕국으로서 마산, 창원, 진해, 김해 그리고 황산강의 영역까지 아주 넓은 해상왕국이었죠. 김탕과 흉노족들은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살게만 해달라고 골포국에 싹싹 빌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빌면서 살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기서 살게 해주겠습니까? 당신은 한반도에 인구가 많지 않았고 땅은 넓은데 노동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골포국의 황씨들은 김해 지역에서 김탕의 흉노족을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김해 지역은 넓은 농토가 있었고 바다가 있어 수산물을 잡아서 생활할 수 있고 또 황산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곳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죠. 골포국의 은혜를 입은 흉노족 김탕의 무리들은 1년 2년 살다 보니까 아주 김해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한 10년이 지나니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서기 42년, 그러니까 한 19년쯤 되는 해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사천성의 태수를 했던 김탕이 어떻게 골포국의 종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김해를 차지해야겠다는 욕심으로 골포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김부식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았다고 봅니다. 김탕이 추대되어 왕위에 올랐다는 헛소리를 삼국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6부족으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에 올랐다. 김부식은 그렇게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써놨죠.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면 땅을 누가 거저줍니까? 싸워서 빼앗아야지만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스스로 전부 내주고 네가 왕 해먹어라 하는 경우는 어느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탕은 골포국과 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금강가요를 건국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 42년의 일입니다. 이 역사는 어느 누구도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박동 박사님만이 이 역사를 밝혀낸 것입니다. 구주봉에서 전투가 있었는지 후세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김부식의 거짓된 역사서 삼국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지가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누구든지 추측하게 되죠. 김수로를 영접하는 영신가에 왜 거북이가 등장합니까? 이 구지가를 해석한 분이 바로 박동 박사님입니다. 창원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너무 많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씨들의 집단 거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지가를 통해서 골포국이 황씨의 나라였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골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골포국의 주인인 누구였다는 것을 밝힌 사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를 밝히게 되는 초점은 바로 거북구자, 거북입니다. 마산 지역에서 거북구자가 들어간 많은 지명, 그리고 구지가의 거북이, 이는 곧 황씨를 가리키는 것이고 골포국이 황씨의 나라였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골포국은 기원전 7세기 이전에 건국한 나라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기록은 없습니다. 이 기록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건너오신 중국의 진나라 진효공 때 성상으로 계시던 황경수공과 그의 동생 황경태, 황경덕 가족들이 골포국 영역으로 들어와서 세력을 굳힌 지역입니다. 사천성 청도의 태수였던 김탕이 김해 지역에서 금강가야를 건국하는데 진시황의 진나라, 그 진시황 이전에요, 진효공이 계셨죠. 진효공 때 성상을 지냈던 황경수공은 학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매우 뛰어났죠. 정선자 중에서 황헐공이 중국 초나라를 건너가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춘신군에 봉해졌다는 점에서 황경수공의 후손들이 골포국을 세웠다는 역사는 틀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골포국 영역인 김해 지역을 차지한 김탕은 금강가야를 건국하고 이름을 김수로라고 바꿨습니다. 탄생설화에서 구주봉의 하늘에서 황금알 6개가 내려와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이 김수로라는 탄생설화는 너무 웃깁니다. 구주봉의 아리랍니다. 이건 중국어로 왕바다입니다. 중국어로 왕바다는 무슨 뜻인가는 알아보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금강가야 건국 후에 한반도에서 철기가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남 창원 의창구 다오리 유적은 기원전 5세기의 무덤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죠. 이 다오리 유적에서 발견된 것이 철기도 발견됐습니다. 이미 골포국에서는 철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금강가야 탄생을 미화시키려는 유튜브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계속적으로 금강가야를 미화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금강가야의 건국의 비화입니다. 그러니까 김탕이 데리고 온 흉노족들이 19년 만에 그야말로 6부락의 촌장들에게서 추대대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기 23년에 들어온 김탕의 흉노족들은 6부락의 촌장들로부터 추대대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골포국의 황씨들의 나라에서 그 영역인 김해 지역을 빼앗아 가지고 금강가야를 건국한 것입니다. 이런 비화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구지가입니다. 그리고 골포국이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흉노족 김씨들의 나라가 아니다. 즉 김씨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